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해서 maze.psd라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maze라는 컴프와 maze 레이어라는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앞장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제가 이 백그라운드 영역을 하나 포토샵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즈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포토샵에 추가한 이 배경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흰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앞에서 본 동영상을 생각해 보시면 G가 미로를 따라 이동하고 길이 바뀜에 따라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치즈에 닿게 되면 G와 미로가 사라지고 치즈가 확대되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G에 집중해서 시작을 해볼까요? 나머지 미로와 치즈는 눈을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적용할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의 목적에 맞게 앵커 포인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포인트가 우리는 지금 가운데에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키프레임으로 잡을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가장 최우선으로 포지션부터 하는 게 편리합니다. 즉, 트랜스폼에 5가지 속성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앵커 포인트를 맨 처음에 제대로 설정해 준 다음에는 속성들은 포지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변경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미로를 켜주고 그러면 G를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포지션의 단축키는 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를 누르고 0초인 상황에서 포지션 옆에 여기 시계 모양이 있거든요. 시계 모양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키프레임을 잡겠다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름모어 모양으로 형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 CTI라고 Current Time Indicator라는 것인데,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동을 해서 적정한 시간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좀 규칙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산 모양이 있습니다. 작은 산이 있고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0초, 5초, 10초 이렇게 5초 단위로 있었잖아요. 근데 클릭을 하게 되면 당겨보면 2초 단위로 바뀌었고, 또 클릭을 하면 1초 단위로 바뀌었고, 또 클릭을 하면 10프레임, 20프레임, 그 다음 30프레임째가 1분이잖아요. 1초잖아요. 30프레임째가 1초니까 이렇게 10프레임 단위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편의를 높일 수가 있고요. 참고로 단축키를 말씀드리면, 이 산을 누르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단축키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을 위쪽으로 하면 줌인, 아래쪽으로 하면 줌아웃이 되게 됩니다. 제일 아래쪽으로 했더니 다시 5초 단위로 돌아왔죠. 그래서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우리는 10프레임 단위로 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초인 순간에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하나 잡아줬고요. 10프레임으로 가서 포지션에 변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G가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릴 때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리기 위해서는 Shift를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2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hift를 잡고 끌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곡선 형태로 궤적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G가 움직이는 궤적을 보여주는 건데, 곡선과 직선의 변경은 커맨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가 변하는 걸 보이시나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커맨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클릭해주면 직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초에 가서 상단으로 이동을 하겠고, 계속 곡선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일괄적으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초 10프레임에 가서 이동, 1초 20프레임에 가서 이동, 2초에 가서 이동, 2초 10프레임에 가서 최종적으로 치즈가 있는 곳까지, 치즈를 켜볼까요? 네, 치즈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그런 궤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키프레임이 지금 궤적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변형하고 싶을 때는 키프레임을 하나씩 잡아주면 해당 키프레임만 보이시죠? 이 위쪽에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잡아주면 모든 키프레임을 잡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 키프레임이나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을 리니어로 변경을 하게 되면 모두 직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두 곡선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똑같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베지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언두를 해서 다시 직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보셨던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이라는 것은 속력이 직선일지 아니면 곡선일지를 설정하는 곳이고,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치 경로가 직선일지 곡선일지의 전체 디폴트 속성을 결정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G가 미로 사이사이를 이동하는 궤적은 우리가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 되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타임라인 쪽을 다시 Alt, F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좁혀주고요. 보시면 키프레임들이 예쁘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컴포지션은 20초짜리로 만들었거든요. 커맨드 K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듀레이션이 2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G가 이동하는 시간은 사실 이렇게 짧아요. 대충 약 2.5초, 2초하고 10프레임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굳이 끝까지 다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워크 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워크 에리어 스타트 시작 부분이고, 여기가 워크 에리어 엔드 부분인데, 엔드 부분을 이렇게 끌어줍니다. 끌어서 이쪽에 맞춰주게 되면 딱 이 영역만 플레이가 되고, 실제로 렌더링을 나중에 할 때도 이 영역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가져오기가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내 지금 이 CTI가 있는 곳으로 이걸 가져오고 싶을 때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시작점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B를 가져오면 되고요.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려주고, 이 끝점을 내 CTI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고 싶을 때는 N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역, 워크 에리어 영역만 플레이가 되게 돼서 우리가 이제 프리뷰를 할 때 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보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컨트롤하고 0, 윈도우에서는 넘패드에 0, 숫자키 0을 누르게 되면 프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역에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그 메모리에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 부분이 꽉 차게 되면
해당 영역은 잘 볼 수 있는 실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동영상을 나중에 렌더링을 했을 때의 그 실시간 속도대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런 워크 에리어 부분이 만약에 굉장히 넓어요. 막 몇십 분, 몇십 분 되는 경우라면 사실 이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램 프리뷰가 한꺼번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CTI를 키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 CTI를 정확히 여기로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확히 잘 찍으셔도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키프레임들이 굉장히 근접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엉뚱한 곳을 미세한 차이로 잘못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간에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 포지션의 왼쪽 영역에 오면 이 화살표들이 있거든요. Go to previous keyframe 그리고 Go to next keyframe이 있으니까 요거를 눌러주면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또는 전의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귀찮아요. 누르기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단축키는 오른쪽 키프레임으로 이동할 때는 K,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J. J와 K를 언제나 활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